그러면 저자님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한 책과 또 네. 글로벌 경제에 관한 책 두 권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요즘 그 경제 현황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좀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요즘에 이제 돈을 한창 코로나 이후에 돈을 한창 왕창 풀다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을 이제 회수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한다고 하고 긴축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유동성 회수로 인한 조정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도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주식도 좀 최근에 좀 많이 내려가고요. 네, 그런 이제 조정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조정이 지금 네. 어느 순간은 어제도 막 한 3, 4%막 갑자기 미국 증시 올랐다가 네, 네. 또 막 몇 프로씩 빠지고 막 이랬는데 네. 이런 게 앞으로도 좀 어느 정도까지 좀 지속될지 네. 되게 좀 그게 이제 언제까지 떨어질지 얼마나 떨어질지를 정확히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하락은 할 수 있고 이제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이게 폭락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연준에서 이제 돈을 풀었다가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건데 돈을 푼 이유가 좀 증시도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도 좀 올리고 그리고 이제 경제도 살리려고 돈을 푼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급작스럽게 자산 가치가 폭락하거나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이나 주가가 폭락하고 이제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성장성도 저하될 수 있고 그 동안에 이제 애써서 돈을 풀어서 이제 경제를 애써서 끌어올려놨는데 그런 것도 이제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폭락하는 거를 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저 폭락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좀 조정이 오다가 다시 이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승장이 또 다시 올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하는 것도 다 잘 되자고 하는 거고 그렇죠.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또 한번 잘 그렇죠. 나가려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라는 거는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제 돈이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웅달님도요. 네, 그 지금 은행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디 은행 쓰고 계신가요? 저요. 네. 카카오뱅크랑 국민은행. 네, 좋습니다. 네, 국민은행에 이제 예금을 했다고 한다면 국민은행의 예금 금리가 연 1%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제 어디 뭐 카카오뱅크에서 연 뭐 4%짜리 예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4%짜리 예금으로 갈아타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돈이라는 게 그렇게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 그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국이 이제 금리가 막 오르는데 다른 나라들이나 주요 국가들,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일본의 금리가 이제 오르지 못한다면은 미국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미국이 이제 자금을 또 한번 빨아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아까 폭락은 없을 것이다. 네.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저자님께서 생각하는 그 폭락의 기준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폭락의 기준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금융위기 때라든가 뭐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그때 그때. 이제 폭락이죠. 뭐 한 40% 이상 빠지고 40%. 뭐 하다 보니까 그 정도라면 이제 폭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토막 이상 뭐 이렇게 60% 정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폭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폭락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좀 미국 시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 시장은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국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은 미국보다는 이렇게 조금 미국보다는 좀 이렇게 좀 상승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금리랑 이제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돈이 이동을 하는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2022년이죠.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이 한 3에서 4%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GDP 상승률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한 2에서 3% 정도 예상이. 미국은 훨씬 큰 나라인데도 그렇게 높아요. 선진국이고. 네네, 올해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202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보다 좀 더 괜찮았어요. 그때는.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괜찮았고 네, 올해도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성장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을 다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도 좁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그 자금이 좀 더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자금을 한 번 더 이렇게 전 세계 자금을 한 번 더 빨아들이는 그런 거를 미국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 이런 거시 지표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돈이 더 몰리는 네, 맞아요. 그런 트렌드, 거대한 트렌드가 그렇게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뭐 그렇게 그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으로 돈이 몰린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달러를 산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살 때는 달러를 사가지고 사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도 이제 통화 가치가 올라갈 걸로 예상하는 곳으로 이제 또 돈이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 혹자분들은 우리나라 그 이번 올해 좀 시장이 좀 박스권을 그릴 것이다. 위아래로 좀 요동치는. 근데 그렇게 봐도 조금 될 것 같나요? 네, 저도 우리나라가 아마 올해는 박스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인플레이션의 그런 효과에 힘입어서 또 그게 반영되면서 약간의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런 좀 현재 상황에서 혹시 만약에 주식을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요, 좀 어떤 섹터? 산업 위주로 좀 담아가면 좋을지. 네, 이제 시장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내가 좀 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가 충분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ETF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이라든가 이런 ETF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특정한 산업에 좀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기술 기반 산업들이 성장성이 높은 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기술 기반 산업 위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볼 때 좀 CEO가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EO. 네, CEO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 분석을 할 때 뭐 재무제표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기업에 대한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뭐 앞으로 뭐 벌어질 단기간의 이슈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CEO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EO 딱 얘기하시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생각나네요. 스티브 잡스가 생각나네요. 맞아요. 팀 쿡이 생각나네요. 그런 분들이 잘하시잖아요. 주가를 올릴 줄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약간 CEO에 대한 팬덤 이런 걸 좀 생각해도 좋을까요? 팬덤이라기보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방금 테슬라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1년 동안 그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자동차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알고 계시나요? 최근 1년이요? 네, 최근 1년 동안 테슬라 아닌가요? 테슬라가 아니라 바로 포드예요. 그래요? 포드가 전통적인 차네요. 네. 포드가 원래 그렇게 주가가 막 크게 주목받는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왜 최근 1년 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냐면은 CEO가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CEO가 바뀌면서 예전에 CEO에 비해서 이제 바뀐 CEO가 훨씬 잘해요. 실적도 낼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1년 동안 미국 증시가 되게 괜찮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요새는 이제 조정받고 있지만 그동안 1년 동안에 보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작년까지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안 좋았어요. 디즈니는 이제 우하향했거든요. 1년 내내 우하향했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CEO가 교체됐어요. 그때쯤 교체돼가지고 이제 바뀐 CEO가 아직까지 검증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도 그렇게 좀 주가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애플 같은 경우도 CEO가 바뀌었잖아요. 원래 스티브 잡스에서 바뀐 지 좀 되긴 했지만 팀 쿡으로 바뀌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팀 쿡은 이제 바뀌었을 때만 하더라도 우려가 좀 있었는데 잘하잖아요. 검증이 됐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검증된 CEO 이런 분들을 보시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도 작년에 보면은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젊은 임원들 많이 뽑고 경영진 교체하고 확실히 이게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가속화가 되면서 그런 기업의 리더들, 의사결정권자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해외 증시 쪽에도 돈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투자 대안이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 이제 이런 주식이나 재테크나 이런 거를 이제 다루다 보면 댓글에 이런 게 달리더라고요.
S&P 500, 네. 나스닥 100, 네. 그리고 글로벌 탑 10? 네. 이런 ETF가 국내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세 개 중에 뭐 사야 되냐고.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S&P 500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저도 이제 S&P 500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 주식 재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펀드로 활용하셔도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연금저축 펀드는 이제 몽땅 S&P 500에 집어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치식 투자의 3분의 1 정도도 S&P 500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도 S&P 500을 좋아하는 거 아세요? 맞아요. 네, 워렌 버핏도 자기 죽으면 아내한테 자기 재산의 90%를 S&P 500에 집어넣어달라고 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 지수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S&P 500으로 중심을 잡고 네네네. 다른 또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네네네. 거군요. 많은 맞아요. 비중을 거기다 두고. 네네. 그러면 아까 기술 기반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기술 기반이라고 하면 나스닥이나 뭐 맞아요. 글로벌 탑10 이런 쪽으로 가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술 기반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종목 투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ETF 투자는 S&P 500으로 하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나스닥도 나쁘지 않은데, 네, 이제 S&P는 좀 더 보수적인, 약간은 더 보수적인 S&P 500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할 때는 이제 기술 기반 종목, 성장성 높은 산업에 종사하는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그래서 중심은 ETF, S&P 500으로 좀 안정성 있게 네. 두고 나서 네. 개별 종목 단위에서 좀 더 그렇죠. 공부해서 들어간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미국 증시가 좀 변동성이 클 때 네. S&P 500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스닥. 네. 그 대신에 올라갈 때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면도 있어요. 네. S&P가 연평균 수익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연 9% 정도 나와요. 한 15년간. 네. 그래서 15년 동안 두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런 ETF가 아닌가. 연평균 한 7에서 9% 정도 나오면 괜찮잖아요. 복리로 올라가니까 또. 네. 아, 네,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럼 혹시 네. 개별 종목 단위에서 네. 한두 가지만 좀 언급 가능하실까요? 뭐 이런 네. 기업이 좀 내가 볼 때는 기술 기반에서 괜찮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얘기하는 게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애플이고요. 애플. 네,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예요. 아, 그 애플 실적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은 뭐 주가가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CEO들이.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CEO들이 압박을 받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거나 좀 이제 조정이 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고요. CEO도 괜찮고 시장도 괜찮고 산업도 괜찮고. 네. 그리고 뭐 워낙 돈이 많으니까 현금이 많으니까 자사주 매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 잘하죠. 네, 잘하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반도체. 네, 산업이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 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라든가 AI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 성장성 높은 산업들에 다 발을 걸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그 두 가지를 저는 이제 예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최근 좀 많이 떨어졌다 다시 올랐잖아요. 많이 떨어졌다가 올랐는데 아직까지 뭐 정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런 시기 때는 계속 매수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매수하면 이제 뭐 자금 있으면 또 추가 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조정 시기에는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할 매수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목돈이 있으면요, 그냥 한번 넣어놓고요, 그냥 기다리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세요? 네, 좀 떨어져도 그냥 기다리고. 근데 당장 급한 돈이 아니라면. 고점에 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점이라는 게 만약에 3개월로 끊었을 때 고점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5년, 10년이 되면은 그게 이제 고점이 아닐 수 가능성이 장기 투자. 네네, 좀 더 길게 가면. 5년, 10년을 보세요. 그렇죠. 연금저축 펀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노후 자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길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도 웬만해서는 안 빼는 걸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S&P 500은 뺄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기업은 종목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기업의 산업이 이제 나빠지거나 뭐 CEO가 교체된다거나 이런 이제 것들 이슈들을 위주로 이제 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대형주고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네네네. 중소형주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저는 이제 뭐 중소형주 잘하시는 분들도 잘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총이 큰 회사를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은 시총이 큰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 이미 뭐 주가가 뭐 선반영돼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큼 성장성이 높고 산업이 괜찮고 네, 그리고 이제 CEO가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시총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기왕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저평가된 뭐 이런 주식을 중소형 주식을 찾으면 괜찮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네, 시총 큰 회사를 위주로 보시면은 좀 이렇게 공부할 게 적어지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몇 개 안 되니까 네, 시총 큰 회사로. 그러니까 괜찮은 산업을 찾으면요 거기서 시가총액 1위 회사 이런 회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오히려 좋아 인플레이션 책을 네. 말씀해 주실 때 이 경제 공부에 좀 입문자들에게도 좋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그 중에 하나로서 그럼 만약에 요즘 사회초년생들이 한 250만 원 네. 정도 급여를 받고 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단 말이죠. 네. 그런 분들이 좀 어떻게 소비와 투자를 병행하면 좋을지 네.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25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기면은 무조건 저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50만 원 정도는 저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 100만 원 정도만 쓰시고 150만 원 정도 저축하면은 절반 이상. 네, 절반 이상 15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하셔야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 한 5년 정도 하면은 1억 정도 가까이 이제 모이기 때문에 5년에 1억. 네, 5년에 1억이라는 목표를 좀 잡고 왜냐하면 이제 급여가 한 2, 3년 후에는 좀 더 인상될 수도 있으니까 네, 5년에 한 1억이라는 목표를 잡고 이제 종잣돈 모으기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억 만들기 뭐 이렇게 네, 강제 저축 같은 걸 좀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 100은 쓰고 150은 투자를 병행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150 중에서 내가 이제 은퇴 자금으로 좀 써야 될 돈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정도는 이제 연금저축 펀드로 해서 이제 S&P 500에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왜냐하면 이제 연금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써야 될 돈은 아니잖아요. 네, 아주 뭐 사회초년생이라고 그러면 한 30년 정도 후에 써야 될 돈인데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네, 그 미국 시장에다가 S&P 500을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적금을 하셔도 되고 펀드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적금 한 절반 정도 하시고 그 펀드도 이제 좀 한 3, 40만 원 정도 적립식 펀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펀드를 해서 내가 뭐 성과를 내겠다 뭐 이렇게보다는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주식형 펀드를 매입했다 샀다고 하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이제 뉴스 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떨어지면 또 왜 떨어지는지 이런 걸 자꾸 눌러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적립식 펀드 조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S&P 500 이런 네. 것도 적립식 펀드가 있나요? 네, 하실 수 있죠. 인덱스 펀드로. 인덱스 펀드로 이제 적립식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네. 그러면 한 100은 쓰고 한 160에서 네. 한 30만 원 정도는 연금으로 그냥 노후 55세 네. 이후에 찾는다 생각하고 그거는 그냥 또 빼면 한 120, 30 남는데 거기서 또 한 절반 정도는 저축, 절반 그렇죠. 정도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투자. 네네, 맞아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거군요. 네. 그러면 저자님 이제 책에 보니까 부동산 얘기도 좀 해주셨어요. 네네. 그럼 이게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가구는 사야 될 것 같은데 1주택을 네네. 이건 또 어떻게 좀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사야 돼요?